다음에 내 팔자에 사가 있는데 유가 왔다. 자, 이때는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죠? 합에 의한 망실이죠. 삼합에 의한 망실작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를 편제로서 굉장히 귀중하게 쓰시는 임일주, 계일주, 천을 기이면서, 그죠? 정제, 편제가 되는데 유년을 만나니까 그 작용, 사의 작용력이 망실되더라는 거예요. 망실되더라. 그래서 이거는 화로서의 역량이 굉장히 약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걸 천간으로 병으로 들여가지고 유를 만나니까 사지가 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사지라는 게 뭡니까? 죽은 상태잖아요. 죽은 상태. 그 작용력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어지겠죠. 근데 이제 조금 좋은 예는 가불일주들 시집장가, 그러니까 시집 안 간 여성분들, 그런 경우에는 괜찮은 작용이에요. 얘가 통로자 역할을 하거든요. 통로. 예를 들어서 갑일주가 이제 식상이 태과해 있다. 뭐 사, 미, 오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어때? 신년, 유년에 어떻게 합니까? 얘가 다 당기죠. 얘도 당기고 첫 번째 4년에, 신년에, 작년에, 올해죠. 우리 병신년에 아직 안 지났으니까 며칠 남았죠. 병신년에 딱 당겼어요. 관을 열잖아요. 이것도 격각시키고, 그죠? 미생신하고, 사는 사신 육합으로 당기고. 그래서 남자를 당겨와요. 근데 보니까 편관이가 마음에 안 들어. 땡!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니 이제 겨우 결혼을 왔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어쩌노 이러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기하고 있는 남자가 다시 있었다는 거예요. 편관보다 나은 남자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갑을 일주 같은 경우에 시집 안 간 처녀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긍정의 작용, 뱀사자가 있을 경우에는.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다시 운이 오면 또 쪽한 적인데. 이해 가십니까? 어렵습니까? 그 다음에 오 할 차례죠. 오. 이 경우에는 약간 비등한 관계가 이루어져요. 비등한 관계가. 말 오차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운에 의해서는 유가 대세예요. 유가 대세. 근데 말을 천간을 올리면 뭐예요? 정화가 되죠. 정이 유에 장생을 하잖아요. 서로의 공존 양식을 이때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신사를 붙인다면 파의 생살이 있거든요. 파. 내부적인 교란 작용이 있으면서 서로의 기운을 양보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유가 대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오라는 것은 손상이 이제 다른 지지, 다른 글자에 비해서는 손상이 좀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적다. 그 다음에 또 천간에 정이 들어왔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정이 들어왔으니까 오라는 글자를 좀 더 유용성 있게 쓰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토가 나왔어요. 이제 미. 야, 그나마 미는 토로서의 작용력을 쪼매쪼매 하긴 하더라. 그죠? 그나마 좀 많이 하는 놈인데, 이 유가 오면 어떤 결과물이 일어나냐면, 얘는 사유축계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죠? 근데 얘는 무슨 계도? 이 계도를 달림으로 인해서 여기는 격각이 발생해요. 격각. 자, 미년 다음에 신년 다음에 유년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땅 들고 찬다라는 거예요. 격각은 상문 조객으로 보셔도 돼요. 곡사나 초상 이런 걸로 보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미 미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월이 지나와 버렸죠. 맞습니까? 세월이 지나왔으므로 그 모양이
구체화되어서 실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글로 쓸게요. 한자가 좀 약해서. 유물이라는 거예요. 유물. 형태가 있는 것이다. 그럴 경우에 형태가 있는 것을 얘는 궤도가 다른 게 격각으로 땡 때리면 이것은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날아간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역마에 준해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문 조객에 의해서 곡사초상. 곡사초상이 나야 뭔가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일방통행의 답답함이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미를 굉장히 중요하고 쓰는 사람이 이때 이 운에 들어왔는데 답답해 미치겠는데 어디로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 육친들에게서 곡사나 초상이 난다든지 이러면 약간 뭐 시원해진다라고 표현할까요? 해결의 실마리가 있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이 옮겨가면 싫어하거든요. 항상 고정되고 변화를 싫어해요. 근데 이 세상은 변해야 삽니다. 자, 그 다음에 유가 제일 싫어하는 글자가 또 있어요. 어떤 글자겠습니까? 다음 글자예요. 다음. 이 해라는 글자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 자, 앞에서 볼 때 유물은 날아간다. 쫓겨나가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쫓겨나가는 거와. 날아간다인데 나중에 해년이 오면 닭은 어떻게 돼요? 내가 쫓겨날 판인 거라. 맞죠? 그러니까 내가 안 쫓겨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발본색원. 맞습니까? 하여튼 뿌리채 다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쪽쪽 꽃잎을 따버리는 경우가 나요. 이게 먼저 개화론이자 낙화론이라는 거거든요. 낙화론. 꽃잎을 따버린다. 보이는 쪽쪽 없애버린다. 그래서 유가 나중에 내가 짓밟을 놈이 돼지이기 때문에 이 돼지를 굉장히 꼭꼭 밟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돼지들은 사람은 답답함 딱 적여놓으면 돼요. 그래서 유년 왔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충이 뭡니까? 토끼 몇 자죠? 예? 그 다음에 날아가는 놈 누구? 양이죠. 그 다음에 꼭꼭 밟히는 놈 누구? 예. 얘는 확실히 떠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얘 떠나가는 거 비슷하게 나도 따라갈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거 미치는 거라. 참고로 내년에 요거 팔자에 가지고 있다면 이게 뭔가 손발을 접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불편함을 동반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된다는 거예요. 한 해가. 불쌍합니다. 저도 있습니다. 실제로 개화론, 낙화론 설명하는데 이것도 한 2주 걸립니다. 근데 굉장히 단순하게 지금 최대한 엑기스만 뽑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같이 동반해서 옮기죠. 왜? 포장지에 따라서 옮겨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빨리 달려갑시다. 자, 신이 왔습니다. 자, 유가 오면 자, 신과 유는 무리를 짓죠. 가을로서.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등유라고 보시면 돼요. 등유. 기운을 얻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혼잡의 해예요. 혼잡의 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신을 정관으로 쓴다. 그러면 을일추가 되겠죠. 난 얘만 있으면 되는데 야까지 같이 왔네? 그러면 첫 번째, 어느 게 내 건지 모름. 헷갈림. 그런데 이건 또 뭐예요?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걸 쓸지 첫 번째 모른다는 거, 두 번째 나한테 피곤한 일 온다는 거에서 해로움이 일단은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이 굉장히 무리를 짓죠. 원래 사람은 재성을 좋아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요즘 세계에서는 캐시, 언리 캐시입니다. 우리 와이프도 그러죠. 집에는 안 들어와도 좋은데 돈만 넣어줘. 그만큼
개시가 중요하단 말이죠. 예. 이런 식으로 관이 중복하에 들어오면 피곤하겠죠. 어쩔 수 없이 죄를 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득불 우리가 이 관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12운성을 돌릴 거예요. 12운성을 돌릴 때도 첫 번째는 재성의 모양새를 먼저 관찰하는 거예요. 왜? 돈이 제일 중요하니까. 돈 들어오면 좋고 돈 나가면 나쁘고, 이게 기본적인 기령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돈을 못 벌면 돈벌이가 되는 직업이라도 갖자. 그래서 보는 게 뭐죠? 12운성에 보는 게 재관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은 예전에는 공동체 사회였단 말이에요. 즉 노동력이 다 힘이었어요. 재물의 수단이 됐다는 거죠. 옛날에는 요즘같이 뭐 경운기 갖고 안 심잖아요. 옛날에 다 앉아서 줄 2명 제일 보직 좋은 사람 딱 일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노동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공동체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생활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십니다.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셔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띠디디디 해가지고 내 개인적인 활동 양상으로 많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뭔가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면 그게 뭐냐면 좋은 전화, 돈 버는 전화가 많이 오는 사람은 잘 살 것이고, 즉 인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주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활동하는 게 사람들이 뭔가 순위에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중요하게 보는 게 식상이라는 거예요. 요거 쉬면서 요거 보면은 끝났어요. 끝났어. 아무리 직장 가서 진급한다 해도 인성운 오면 답답해 하거든요. 참고로 저도 이 신년 제가 왔을 때 임일주인데 이 뭐가 들어옵니까? 편인이 들어오죠. 편인은 저는 아까 범을 굉장히 중요하게 쓴다고 했어요. 그죠? 내 마음대로 막 떠들고 설치고 막 광분하고 해야 되는데, 얘가 오니까 동작 그만 잠시 검문 검색이 있겠습니다. 깨고랑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뭔가 도장은 주워놨죠. 근데 정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편인이라니까 뭔가 삐딱하거나 내한테 안 맞는 모양새의 도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진급은 하더라는 거예요. 진급은. 발전보상 진급은 됐어요. 근데 돈은 병이든 정이든, 그죠?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가 보상이 부족한 형태로 진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내가, 이거는 건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범이라는 게, 식신이라는 게. 이게 깨구락하니까 제가 올해 굉장히 많이 아파가 병원도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돈도 많이 깨먹고요. 그 다음에 진급 상승한 거는 교수 타이틀 하나 깔랑 얻었고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럼 유 또한 얘를 제대로 어떻게 못 쓰게 만들어 놨다고 했죠. 그래도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낫겠네. 야, 정까지 들어와서. 참고로 정욕을 쓰는 사람은 지지에 4옴이라는 글자가 있어야 요거 씁니다. 저같이 이거 없으면 이거 못 씁니다. 당유자가 와서 혼동을 하는 게 뭐냐면, 와, 임일주인데 뭐가 막 지지에 있는데 유가 왔다. 정윤에는 왔네. 야, 이 사람 뭡니까? 이거 정제. 정인 왔으니 와, 진급하고 월급 봉투 올라간다. 기본 테마예요. 그것까지는 보이시죠? 정제가 왔으니 고정 월급의 상승. 그 다음에 정확한 도장이 왔으니 내가 명함의 변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높게. 그게 기본적으로 왔는데, 이 정도, 정을 쓸 수 있는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윤이 안 들어왔다. 유년만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유년에서는 정이 장생을 하니 뭔가 돈의 월급 봉투가 인상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기 쉬워요. 근데 팔자에 정이란 게 있어야, 요 위에 정이 없을 때 정이란 게 있어줘야 요걸 장생으로 써요. 요게 없으면 못 써요. 그 천간이 드러났냐 안 드러났냐에 따라서 기운을 쓰고 못 쓰고가 차이가 나요.
어쨌든 12운성은 요것만 보면 된다. 왜냐하면 제가 5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 할 거 미리 예습시켜 드리고 이제 요 뒤에 조금 나오고 계속 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